저는 연극 크리스천즈를 담당하는 두산센터 남윤일 PD입니다. 네, 저 연출 민세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번역과 드라마터그를 맡은 정지수라고 합니다. 네, 공연 보고 오늘 되게 많은 관객분들이 남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공연장에 열기가 채 이제 가시지 않았는데 그 감흥을 이어서 바로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자 하고요. 먼저 사전에 관객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관객과의 대화는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관객과의 대화는 이제 2회를 진행할 텐데 오늘은 PD, 연출, 번역가 겸 드라마터그 이렇게 3명이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다음 주 일요일이죠. 7월 7일 날에는 민세롬 연출님이 사회를 보시고 출연했던 5분의 출연진과 함께 대화하는 또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버전 모두 여기 계시지 않은 관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 녹음분은 두산센터 팟캐스트에 올라가게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카메라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의 대화를 좀 촬영을 해서 두산센터 유튜브에도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기록으로 남다 보니까 연출가분하고 드라마터님께서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뭐 알아서 긴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극장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음과 영상 촬영이 있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목소리를 좀 잘 선명하게 수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두산센터 하우스 어셔 분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를 잡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크리스천즈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시작해서 총 6회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남은 회차가 11회 정도가 남았는데요.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창작진들하고 같이 편하게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로서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마주다 보니까 조금 대면대면한데 편한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면 이 만드는 과정이 어땠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와 말씀 나눠주시면 남은 공연들을 진행하는 데 저희가 큰 응원과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소두에 말이 길었는데 안내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러면 먼저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공연 너무 잘 봤다는 말씀 전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각 한 분께 질문을 각각 드리고 싶었는데 우선 프로듀서님한테 먼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게 두산인문극장 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이 되는 극이다 보니까 이 극이 어느 점에서 그 권리라는 큰 틀과 맞닿아 있다고 느끼셔서 이 작품을 프로그램에 셀렉하셨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남들과 다른 믿음을 지니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공론적인 공간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조금 상기시키고 싶었는지 뭔가 그런 인상을 공연을 보면서 받았는데 뭔가 그 자체는 약간 조금 더 철학적인 주제에 조금 치중되어 있는 느낌도 있었어서 그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연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조명이 되게 인상적으로 사용됐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떤 그런 믿음의 균열이나 뭔가 어떤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한 표상처럼 뭔가 느껴졌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유도하셨는지 그런 것이 궁금했고 이 성가대 사용이 있어서 가사를 영어로 진행을 하고자 하셨던 부분 좀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드라마 터그 분한테는 믿음만큼이나 폴이랑 엘리자베스의 어떤 관계와 사랑이 되게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이게 원어랑 다르게 한국어로 바꾸다 보니까 존칭이나 반말 같은 것들을 섞는 과정이 있어서 각각 어떤 뉘앙스를 좀 캐치를 해서 그걸 좀 유도하고자 하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 관객과의 대화를 지금 많이 진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첫 군데 일목요연하게 질문해 주신 분은 저도 굉장히 드문 경험인 것 같습니다. 마치 누가 보면 저희 스텝인지 알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처음 생명부지에 정말 진짜 네. 근데 그래도 마침 저희가 준비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저부터 그럼 드리면 될까요? 네. 먼저 제가 좀 썼어요.
답변을 좀 그래도 제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약간 구어와 문어 사이를 오가는 편한 언어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사실 두산 인문극장 자체는 인문극장이란 자체가 사람에 관한 학문 이야기죠. 근데 인문학을 얘기할 때 다양한 장르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크리스천즈라는 작품과 두산 인문극장 안에서 크리스천즈는 이 공연을 매개로 해서 관객과 이 권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뭐 관객분께서 이제 이게 그 맥락에서도 저는 되게 공감이 됐고 그게 뭔가 전달됐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어떤 작은 의미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좀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는 교회와 믿음에 대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도 넓은 의미로는 우리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공동체 내의 권리라는 주제로 이 작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기획하는 단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연출님 그리고 드라마터그님하고 말씀 나눴고요. 이제 각자의 자신들의 신념과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권리와 책임이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닫아놓고 작품을 개발하지는 않고 질문의 형태가 되는 작품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어떤 모범 답안처럼 만들어진 무엇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볼 때 우리는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을 텐데 각자의 주관과 가치관, 신념으로서 이 작품을 개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차원이 들었고 이제 권리관의 또 균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적 권리 그리고 공동체 내에 그 얘기를 함으로써 공동체에서 균열되는 균열 그리고 통합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그 주장이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통합하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현대 사회에서도 더 확장하자면 여러 집단 간 권리 충돌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들을 이 작품과 매개로 해서 이 극장 안에서 이야기가 극장 밖을 나갔을 때 좀 확장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믿음이 사회적 책임과 어떻게 또 충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극장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관객분들과는 공연을 매개로 해서 어떤 경험을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신앙인은 아닙니다. 종교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와 극장이 닮은 구석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이번 제작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이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다면 권력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도 강해질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얘기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열린 형태의 무대 장소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취지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에서도 짧게 부연하자면 그 권리라는 게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으로 보통 접근을 하는데 네. 예전에 유퀴즈에서도 어떤 판관 분께서 나오셔서 나는 평생 50년 동안 법을 집행했는데 사실 법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던 그 에피소드가 저는 좀 인터뷰가 인상 깊었는데 권리라고 하면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영역, 제도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사실 결국은 철학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소수자의 인권이나 환경권, 동물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명명백백하게 법이나 제도로 이렇게 저희가 분류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경계에 굉장히 모호하게 저희가 그러면 그 권리의 기준이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는 결국은 관념을 끄집어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고 하는 좀 그런 격렬한 어떤 고군분투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이 다이렉트로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권리를 설명하고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권리를 이야기할 때 복잡하게 다루어야 되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영역들의 난제들을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권리에 뒤따른 딜레마들을 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네. 그리고 조명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부분 그리고 혹시 뭐 소리랑 빛을 같이 엮어서 대답을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펜싱 경기장 같은 무대를 만들고자 의도했었고 설전하는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의 어떤 긴장감이나 설정의 구도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는 무대. 근데 대신 소리로는 굉장히 큰 공간을 상상해야 되는 시각과 청각이 좀 이렇게 이질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미지를 좀 원했었고요. 중간중간 이제 폴 목사가 진행하는 대화에 어떤 방백들이 이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잠깐 문이 열리는 소리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냥 관객들이 이렇게 너무 설명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진 않았지만 텅 빈 어떤 교회 공간에 큰 문이 빼꼼히 열렸을 때 그냥 엄청나게 넓은 교회 안에 혼자 서 있는 어떤 사람의 뒷모습 같은 것들을 모티브로 계속 관객들한테 좀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상상이 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영상과 조명이 합쳐져서 아마 조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상부에 있는 거대한 LED 패널이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그런 1차원적으로 이 시공간이 어딘지를 설명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그냥 어떠한 내면에 설명할 수 없는 직관적인 느낌들 있잖아요. 결국 맨 마지막에 폴 목사가 독백에서 얘기하는 도대체 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 이 느낌으로부터 온 걸까? 라고 할 때 그 사람 안에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 무엇인가가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감각 혹은 직관 뭐 혹은 뭐 어떤 그런 뭐 필링 이런 것들이 추상적으로 좀 표현되는 공간 표현되는 어떤 언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조명과 빛을 그런 식으로 좁고 기다란 조명 같은 경우에도 그건 이제 조명 디자이너 선생님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연출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폴 목사가 어떠한 경계에 있다는 걸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조명을 보고 좋다고 생각한 건 우리가 빼꼼 뭔가를 열고 뭘 보는 느낌이 들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네, 대답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폴과 엘리자베스 대사에서 존댓말과 반말의 기준이 아주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번역하고 윤색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생각을 했던 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자 부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회를 함께 개척한 굉장히 시작부터 함께한 동료라는 부분도 있어서 이 두 관계에서 좀 더 교회를 함께 개척한 동료로서의 혹은 어떤 공적인 교회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거는 주로 이제 존댓말로 처리를 하고 둘이 굉장히 사적인 관계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는 반말로 처음에는 처리를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말끔하게 나누는 게 사실은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면서 그 관계성이나 배우들의 어떤 감정선에 따라서 조금씩 계속 맞춰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인 기준은 그렇게 잡고 했었습니다. 보통 첫 질문이 안 나올 때 저희가 이제 약간 대면대면한데 너무 시작을 잘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말씀드리면 네네. 그 사실은 저도 이제 부산 되게 좋아해서 그 연극 공연계에서 이제 일하고 싶어하는 대학 학생 이런 생각이 아, 네.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매일 공연 끝날 때마다 리뷰를 찾거든요. 네, 오늘 생생하게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되게 진짜 뒤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 너무 잘 봤고요. 희곡을 본 상태가 아니라서 텍스트 상에서 무대 설정 지문이 이렇게 무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오픈 형식 약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지 무대 컨셉. 네, 예. 대본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대형 교회를 묘사하는 교회 하면 일반적으로 예배 거의 이제 강연하는 거 주입식이 많잖아요. 되게 저 이제 올해 들어서 본 연극 중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 작가에 대한 궁금증 역시 이런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작가의 글의 힘이 굉장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 문화가 굉장히 많은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강연을 전달받고 신도들이 주님 막 이런 식의 구조인데 그 무대 자체를 이렇게 이제 사방에서 우리가 이제 다각 이쪽 관객이 보면 이쪽 면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인물들을 전체 주입식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각자 생각하는 여지가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러면서 두 2인극처럼 막 설정 걸을 때는 그 팽팽한 받아치는 게 그래서 아까 팽신 떠오르셨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런 느낌 속도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자칫하면 긴 얘기라서 중간에 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왜냐면 점점 빠져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 믿는다는 말이 좀 두서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잘 봤어요. 아, 네. 결론이 중요합니다. 네. 후기 감사드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답을 못 드렸는데 영어로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원래 희곡에는 그 찬송가가 지시가 돼 있어요. 그 저희가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알고 있던 교회에서 보통 듣는 그런 찬송가들이 지시가 돼 있고,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거의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 우리랑 좀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소비하는 형태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한테는 또 일반적으로 교회를 좀 풍자하거나 소재로 하는 다양한 드라마들이 있고 찬송가가 나온다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이 드라마로 바로 이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소비되던 어떤 교회들의 이미지에 바로 이렇게 좀 튕겨져 나가는 경험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음악 감독이 찬송가를 대부분 지시되어 있는 대로 찬송가를 쓰지 말고 이제 블랙 가스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흑인 교회에서 많이 쓰는 어떤 그런 노래들이라든지 성가가 또 아닌 곡도 한번 솔로곡 같은 경우는 그건 아예 성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셀틱 음악이라는 장르에서 좀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영어인지에 대한 대답은 못 됐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저기 앞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 연극 너무 잘 봤고요. 그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보는 건데 첫 번째 봤었을 때는 그 공동체 내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그 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좀 진보적인 그 신앙이고, 그다음에 조슈아 부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배제적인 되게 근본적인 그 개신교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되게 근원적인 믿음을 그 중심으로 하는 어떤 공동체가 어떤 대상들을 배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죄송해요. 너무 떨려서. 네, 그래서 그 근원적인 어떤 믿음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 공동체가 과연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연극을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조슈아 목사에 대해서 되게 그가 갖는 그 믿음, 그리고 그를 따라간 그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어떤 진보적인 그 신앙을 외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배제되는구나. 결국에는 그 주류에서 멀어지고 그 신도들에게 버림받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두 번째 오늘 봤었을 때는 되게 공동체 내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 목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을 그 타이밍이라고 처음에 그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타이밍은 둘째 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내도 그렇고 어떤 장로도 그렇고 공동체 내에서 자신을 동료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약간 신의를 배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그 소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파멸이 됐겠구나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동체는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고 어떤 사회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이 사람의 방식이 옳지 못하다면 또 누군가는 떠나고, 그렇지만 또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아우르지만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또 옳지 못하다면 또 그것 때문에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봤었을 때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두 번째 보고 나니까 정말 믿음이 마냥 그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게 좀 두 번째 보고 나니까 이걸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다면적으로 인간과 공동체를 그리는 연극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 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두 번 만에 그래도 기획 의도가 전달된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예매도 2번 더 해놨어요. 아 진짜요? 네. 다른 분들도 자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회 봐서 네.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네. 말씀 듣고 그냥 두서없이 네. 이렇게 소통이라는 측면에 좀 대해서 작업하면서 창작자들과 함께 나눴던 얘기들이 좀 생각이 나서 저도 질문은 아니었지만 저도 이제 짧은 작업 후기를 남겨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이 대본을 보셨는데 저한테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표 목사가. 그래서 목사 자리를 내려놓을 정도의 각오를 하고 이런 설교를 했어야 됐던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카톡에 제가 답장을 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되게 좋은 질문인 거죠. 네. 왜냐면 특히나 이런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 정도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정말 꾀하려고 했으면 소통의 시기도 중요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어떤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장 자리, 회장 자리 잠깐 내려놓고 이 얘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하기 위해서 좀 뭔가를 걸고 했어야 되는데 대본상에서는 그런 게 저는 이제 주인공이 가진 인물의 좀 매력적인 결함같이 느껴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머니하고 설왕설래하고 싶진 않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 결함 자체가 또 없으면 발생되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그 결함이 완전 무결한 인물이었으면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했었고 소통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러니까 저도 아까 어떤 정치부 출신의 지금 문화부 기자를 하시는 기자님하고 잠깐 아까 아침에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텍스트가 굉장히 좀 정치적인 인상이 좀 드셨다고 하셔서 이제 뭐 모든 인물들이 폴 목사와 그 폴 목사를 외면하는 줄거리적 양상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려는 에너지를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었고 창작진하고 그리고 결국은 제가 뭐 살면서 너무 어려운 국면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얘기인데도 꺼내야만 되는 순간들이 있고 그 얘기로 상대방한테 다가가야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광익들하고는 그 통증을 좀 많이 나누고 싶었고 이 줄거리적인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의 재미를 떠나서 좀 더 연기를 할 때는 그런 데서 좀 초점을 뒀고 결국은 구성원들이 리더가 이제 어떠한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할 때 저희가 사회에서 아까 정치부 기자님이랑 둘이서 얘기했던 얘기가 저희는 되게 많은 인물들, 정치적 인물들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근데 그 조직을 대표하는 리더들의 어떠한 언행들이나 뭐 사건들은 접하더라도 그래서 그 조직의 이제 뭐랄까 정작 심장이 되는 그 구성원들 얘기는 저희는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순진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이 집단을 지켜내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그 리더를 사랑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연습실에서 많이 하면서 좀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 잠깐 저도 떠올랐던 단상을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관객분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해요. 네, 뒤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연극 잘 봤고요. 저도 뭐 짧은 감상평과 좀 질문을 연출 선생님과 허그 선생님께 남기자면, 먼저 저는 이 연극을, 저도 희곡을 읽은 건 아니지만 연극을 보면서 이 희곡이 되게 문학적인 느낌이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단 대사량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고 뭔가 그런 시청각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뭐 찬송가 뭐 저는 많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연출을 보면서 그 에코의 사용 정도나 또 여러 가지 시각적인 부분들, 특히 저는 마이크 사용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되게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연극적인 그런 생동감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희곡은 어쨌든 연극 대본이니까 읽었을 때보다
봤을 때 좋아야 성공한 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성공한 스크립트가 될 수 있게 연출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일단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궁금하다고 느꼈던 점은 연출 선생님께 궁금하다고 느꼈던 점은 배우들이 대사를 할 때 대부분 마이크를 하잖아요. 특히 이렇게 손을 써서 하는 핸드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연극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해도 이제 핀 마이크를 써서 마이크를 안 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사실 얘는 울림도 되게 빵빵하게 넣고 누가 봐도 정말 대립적으로 주장하고 연설하는 것처럼 마이크를 쓰는데 좀 그걸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터그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크리스천스라는 작품이 종교와 무종교의 갈등, 그러니까 종교 간의 갈등, 그리고 종교 내에서의 갈등, 이거를 다 담고 있는 부분에서도 사실 사회적인 혹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줌과 동시에 이제 또 폴 혹은 조슈아가 또 외에 등장인물들이 이제 자기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치열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뭐 믿음에 관한 것, 뭐 가족 간에 관한 것. 저는 이 연극을 지금 오늘 처음 봤는데 가장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건 역시 믿음은 증명될 수 없다. 증명될 수 있는 건 믿음이 아니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증명할 수 없어야 한다. 이런 문구가 가장 많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좀 이런 사회 현상적인 것들 플러스 여러 가지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것들에 대한 이제 이 연극을 만들어 나갈 때 굉장히 많은 답도 해야 되고 많은 질문도 해야 하잖아요. 턱이라는 게. 그래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중첩된 이 연극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던졌던 혹은 이 연극의 좀 방향성을 결정했던 중요한 질문 혹은 답이 있었다면 그게 뭐였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 대본에 초연 대본에는 마이크 사용이 지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 이게 제가 드라마토그님 통해서 공부했던 자료를 보면 이 공연이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 희곡이 처음 초연됐던 장소나 배경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페스티벌 같은 데서 발표가 됐나 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마 유선 마이크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봤는데 이제 그 유선 마이크들이 이렇게 막 라인들이 얽혀 있고 하는 것들이 좀 미학적이기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너무 무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얻어 걸렸다. 그 초연의 연출가와 작가가 열악한 환경에서 이 공연을 올리는데 이거 굉장히 뭐 어떠한 효과를 좀 의도하지 않고 누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이 보이는 인터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막 굉장히 미학적으로 과감하거나 뭐 의미심장한 시도였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강연장 같은 어쨌든 교회에서의 어떤 상황을 연출을 하는데 거기서 마이크 라인들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좀 뭔가 작품의 내용이나 어떤 주제를 좀 확장하는데 기여를 했었던 시각적인 요소였던 것 같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특정한 인터뷰 중에 제가 드라마토님 보여주신 어떤 자료에 뭔가를 인용해 보자면 그게 작가와 연출이 대화하는 중에 마이크를 쓰는 것 자체보다는 마이크를 잡으러 가는 순간이 되게 연출가 스스로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좀 회고하는 글들이 서로 말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어떠한 모먼트.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크 자체를 통해 이제 확성되는 그 효과보다 초연의 말 잘못했어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 대본상에 작가가 마이크 사용을 지시를 한 게 맞고요. 그 작가가 처음에 이 희곡을 구상할 때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이 공연은 무조건 목사의 설교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작가도 실제로 어릴 때 교회를 굉장히 독실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서 대형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마이크는 옵션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를 당연히 초반에 시작을 해서 한 20분을 쭉 쓰는데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로는 마이크를 그렇게 20분 동안 사용을 하고 나서 마이크를 떼고 갑자기 생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마이크를 쭉 사용하게 된 이유도 있었고 다른 한 가지는 이 작품을 구상을 한
개념이 굉장히 거대한 공론장 같은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사적인 대화조차도 다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는 그 질감이 사적인 대화가 단순히 굉장히 사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굉장히 퍼블릭해지는 효과 같은 것들이 마이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고 지시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배경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근데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가 또 마이크를 써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좀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얘기까지 듣고 싶지 않은데라는 얘기들을 오히려 역으로 굉장히 아까 터근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으로 좀 바로 하는 태도들이 저절로 만들어진다고나 할까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런 건 의도했던 게 맞고 어떠한 얘기를 이렇게 마이크를 인으로 쓰면서 하는 거랑 상대방한테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조금 떨어뜨려 놓고 할 때랑 이런 다이내믹들을 연습실에서 굉장히 많이 연습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의미까지는 잘 모르겠고 거기서 발생되는 감각들을 되게 많이 저희가 서치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니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얘기를 하다가 마이크를 안 하고 쓰기도 하고 뭐 그런 레이어들을 좀 많이 이렇게 쌓아가면서 작업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할 때 이 안에서 어떤 허그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창작진 내에서 하나의 입장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그 2번 보시고 2번을 더 보신다 하셨던 관객님께서 처음과 2번째 작품을 보셨을 때 생각하셨던 게 굉장히 다른 것을 생각하셨다고. 근데 사실은 이 공연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작가든 누구든 어떤 하나의 답을 얘기하고 싶은, 이렇게 주입하고 싶은 종류의 작품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다양한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쌓여진 개념들을 스스로 좀 탐구하면서 자기만의 답을 계속 질문하게 하는 거에 적합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연출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은 각 5명의 인물들이 그 인물의 관점에 집중해서 이 모든 사건을 봤을 때 이것이 정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인물들이 누군가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혹은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고 각 인물이 다 정말 자기의 진실성을 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가진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물들이 연출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던 부분은 이 모든 인물들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면서 현실에서 쉽게 만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진실하고 정말 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같은 멤버들을 정말 너무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오히려 훨씬 더 집중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그님이 저한테는 그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냐고. 근데 그런 방향성에 굉장히 많이 독려하고 지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초연은보다 6년 전 초연은 폴목사의 어떤 그냥 캐릭터 디벨롭이나 이제 그런 어떤 구조적인 연출에 좀 더 초점이 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다양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어떤 캐릭터의 볼륨감에 그 입장과 태도를 더 섬세하게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썼던 부연했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옆에 계신 분. 원래 이런 관객과의 대화에서 원래 말 안 하고 같이 가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이 작품은 굉장히 말을 하게 입을 열게 만드는 원래 이러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걸 받으면은 각자의 신념이 있는 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면은 우르르 하는데 저는 모발동하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그 언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쉽게 말해서 유튜브에서도 나름의 여론이 있잖아요. 내 편, 네 편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는 뭐 다양성을 강조하잖아요. 뭐 정책 발전도 막 다양성 하는데 저는 오히려 다양성을 표방한 해결화된 되게 이제 강압적이고 되게 무서운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저도 이제 지켜보면서 되게 의아했던 게 보통 이제 한국 드라마의 그냥 보통의 그냥 대중 드라마의 설정으로 가자면은 그런 뭔가 그 따르는 무리들이 있으면 막 이념들 있고 거기에 이권이 있고 항상 정의를 말하자면 지금은 저는 정의도 되게 어떤 가면을 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항상 이득 돈 그런 식으로 불신이 너무 심해지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저는 좀 의외였던 게 그 부목사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각자 그 신도들도 그렇고 그 너무 절절한 그 진정성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얘 이쪽 이 편 따라 너무 막 이렇게 가려다가도 너 입장에서는 이렇구나 그런 게 저는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자칫 보면은 성각 뭐 믿음하게 있냐 뭐 그런 식으로 보면은 해결화된 주제랑 그런 트루기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다르게 보이고 계속 집중하고 빠져들고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연극을 보고 생각이 많아지는 연극을 만나는 게 조금 어려워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근데 그런 면에서 되게 마치 목사님의 이렇게 여기가 이제 교회 설정이었으니까 은혜 받았다는 느낌? 막 그런 식으로 헌금을 막 해야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이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또 터그님께서도 이제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대본의 덕목이 이렇게 또 손쉽게 저희는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나 뭐 아니면 교회들을 보통 소재로 하는 어떤 서사들을 만날 때 손쉽게 풍자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이렇게 좀 저렇게 드러내는 그런 서사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익숙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작동되지 않게 하려고 많은 심혈을 좀 기울였던 것 같아요. 네, 이 구조 잘 봤습니다. 이 구조가 이 긴장감 넘치는 구조와 함께 또 등패장은 주로 또 이렇게 마이크를 놓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십자가 구조이잖아요. 그리고 또 긴장과 어떤 이런 역할의 무대 디자인을 또 약간 이제 다른 분들이 다시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또 그런 면이 있었고 또 저도 되게 배우 각자한테 너무 다 몰입이 돼서 약간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러면 안 돼. 약간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게 너무 그러니까 다 너무 납득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질문을 한 사람에 대한 뿐만 아니라 그 부목사가 흔히 알고 있던 조슈아 캐릭터가 그렇지. 이렇게 기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들 있잖아. 이렇게 딱 반대 논리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멸치를 펼쳐서 그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를 통한 그 간증 같은 이야기는, 정말 되게 진짜 이 사람한테 너무 절절하구나.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이 사람한테 중요한 삶의 이슈였고, 믿음이었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되게 또 누군가에게 세계에서는 그게 되게 정말 첨예하겠구나라는 것들이 되게 또 그 뒤에 부분에서 되게 더 입체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또 형님처럼 관계되는 이런 어떤 아주 친밀한,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을 함께 해왔지 우리는. 이런 거와 같은 역사들이지만 말하기 어려운 그 뭔가를 그 장로님이 그 애매하게 하는 그 전달들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그런 입체성들이 되게 이제 후반을 가면서 되게 더 정교해져서 되게 연극을 잘 봤는데 어쨌든 이제 소감과 함께 이 긴 이런 구조에 있어서 또 이렇게 이 구조가 갖는 형태랑 그다음에 이 믿음에 있어서는 되게 참 사람마다 첨예하구나라는 거를 이 대본이나 연기를 통해서 되게 잘 봤다는 소감을 또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손들어 주신 분 관객분. 예. 저는 사실 촬영 스텝이라서 네, 오늘 이 내용을 관련해서는 정말 공연 시작하기 5분 전에 알았거든요. 이런 내용이겠구나. 어떡하지? 나는 약간 붓다 베이비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했었는데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 처음에는 종교에 관한 믿음에 관한 그런 내용이니까 약간 좀 제가 생각했던 이슈에 관한 거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볼 때마다 느낀 거는 제가 어떤 집단에서는 뭐 폴 목사님, 어떤 집단에서는 조슈아 부목사님 역할을 하고 어떤 집단에서는 이게 좀
관조적이고 약간 좀 큰 대세를 따르자라고 하는 그런 네, 장로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 그런 역할을 했다 역할을 약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흥미롭게 봤고 네, 제가 이게 여기서는 종교가 베이스였지만 저는 약간 경상도인데 전 부모님이랑 정치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약간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부모님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 반대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 좀 각자의 입장이나 이런 걸 절실하게 느껴지니까 지금 제 느낌은 너무 잘 봤는데 그러니까 좀 입장이 다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서서 계속 트라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있는 것을 내가 지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이게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약간 열린 결말이고 약간 좀 그런 거겠지만 좀 제작하신 분들은 좀 어떤 좀 방향을 좀 의도하셨나 아니면 이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소통에 대해서 창작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신 거랑 좀 엮어서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공연을 저도 보면서 만들어 놓고 보면서 뭐가 많이 생각났냐면 되게 손쉽게 우리는 어떤 질문에 다 무너지는구나. 그 생각보다 우리가 공동체나 커뮤니티라고 생각하는 어떤 뭐 그게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뭐 그러니까 조직이 됐든 그런 거 있잖아요.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 질문 하나에 다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 거잖아요. 약간 젠가 같은 질문이라고나 할까 뭐. 과거에 이제 운동권 조직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운동권이든 아니든 뭐 제가 그런 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 가치 중심적이고 뭔가 어떤 신념이나 가치에 헌신해야 되는 조직이면 조직일수록 사실 그 안에 뭔가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모두를 무섭게 할 만한 질문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소통이라는 건 저도 제 나이에 6년 전에 이제 30대 후반이었던 나이와 40대 중반에서 결국 나도 내 가정 안에서 내가 했어야 되는 소통 아니면 저도 이제 예술단체의 대표인데 이제 제 조직 공동체 안에서 제가 했어야 되는 종류의 소통은 결국 그 무서운 질문을 꺼내는 거였구나. 그 무서운 질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되는 게 소통의 시작 아닌가. 근데 그게 뭐 제가 그걸 살면서 실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품 보면서 그 지점이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뭐 저도 아까 선생님처럼 공감을 하면서도 근데 결국 저 질문을 기어코 꺼내야만 되네.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건 모두가 무서워하는 그 질문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고 모두가 그걸 보면서 같이 무서워하더라도 그걸 직면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소통 아닌가? 그게 아까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저의 그냥 자의적 그냥 개인적인 그냥 좀 요즘에 이 작품을 보면서 저도 떠오르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이 있지는 않은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편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분명히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이 남의 노력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바뀌지는 잘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 하면서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저도 가끔 가다가 부모님이랑 정치적 성향이 다를 때도 있고 정말 몇십 년 동안 친했던 어린 시절 친구가 저랑 전혀 다른 성향의 종교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때도 있고 한데 이게 결국은 듣는 거에 대한 얘기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들어서 어떤 해답이 나온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일단 그런 테이블에 꺼내놓으면 무서운 질문이 꺼내졌을 때 각자가 각자의 입장을 얘기했을 때 그거를 듣는 순간 불쾌해지기 때문에 안 듣는 거가 많은 갈등이 좀 더 건강한 방식의 갈등이 되지 않고 그냥 해법이 없는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갈등으로만 끝나는 많은 문제들은 그 불통이 소통의 어떤 미숙함보다는 내가 들었을 때 귀에서 이렇게 딱 막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입장에 끝까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입장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건강한 무언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몇 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전에 기자님이 어제 공연을 보시고 장면을 보면서 저걸 소통이라고 해야 되는지 불통이라고 해야 되는지 속이 새까매셨다고 그런 말씀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소통이 결코 명쾌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속 답답한 일이라는 생각도 했고.
앞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일단 낯설게 공연을 보기 시작해서 되게 흥미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잘 봤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일단 두 분한테 먼저 궁금한 거는 그께서 말을 하는 거는 5명의 인물이 말을 하잖아요, 주도적으로. 근데 다른 사람이 옆에 앉아있고 제가 공연 볼 때 그 분들의 표정도 약간씩 집중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살짝 딴청을 피우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되게 집중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게 그들의 다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어떤 것에는 동의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에는 나는 저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 다른 개인이니까 이걸 어떤 걸 의도하고 이 다른 사람들을 5명 이외의 사람들을 여기에 두신 건지 이거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객들도 이 성도의 일원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같이 앉아서 바라보고 이들의 대화를 같이 듣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무대를 왜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주제가 두산인문극장이 권리였잖아요. 근데 저는 권리하면 뭐 장애인의 권리라던가 뭐 환경에서 어떤 권리 또는 뭐 여성 인권의 권리 뭐 여러 가지 권리가 떠오르는데 이 그 크리스턴스라는 걸 봤을 때 그러면 이건 무슨 권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 궁금증이 들어서 그걸 예매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을 봤는데 저는 뭔가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종교의 어떤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기가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등 되게 여러 가지가 떠올랐는데 정확히 어떤 권리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싶으신 건지 그 기획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권리라는 얘기를 할 때는 되게 법적인 것, 제도적으로 이제 명징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연, 동물권, 인권, 환경권, 재산권 이렇게 이제 법적인 용어들 이렇게 텐저블하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 피부로 와닿는 것들에 대한 규정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권리라는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추상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이 무대 안에서 우리가 종교와 신념,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대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추상적이지 않은 시각화된 무엇으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직접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관객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다층적 의미, 다면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려 있다고 하는 것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무책임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저희가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무슨 정답처럼 한 가지 단어나 문장으로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각자 속한 공동체 내에서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 그 자체가 다층적인 권리가 되는 질문으로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질문으로서 저는 끝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렇게 딱 제가 명징하게 무엇으로서 적합한 표현으로서 표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가대석에 앉아있는 상가대원들의 리액션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연출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거기는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설계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를 들면 이렇게 리허설 때 졸고 계시면 졸지 말라는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졸면 왜냐면 리허설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 출연진분 그러니까 직업으로 배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침 7시, 8시부터 저기 출근을 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공연을 오시는 시민상가대 분들도 계셔서 의정부 합창단, 6.15 합창단, 그다음에 홍대 뮤지컬학과 학생들, 그다음에 제 극단의 단원들, 그다음에 연극 배우들 이렇게 한 5개 그룹이 섞여 있는 성가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일관된 연기 노트를 한다는 게 저한테 무의미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사람을 이렇게 경직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 쪽에서 오히려 연출을 적극적으로 노트하지 않는 너무 디테일하게 노트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근데 하시는 걸 보니까 저절로 설교에 대한 반응들을 좀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배우의 몸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몸의 차원에서 설교를 경청하다 보면 듣게 되는 표정들과
그다음에 또 배우는 배우대로 또 표정을 갖고 여기 또 어떤 현대 뮤지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폴 목사를 떠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본인이 더 느끼고 뭔가를 연기하는데 근데 그런 좀 차이들이 저는 또 이 연극만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배경과 출신을 가지고 계신 어떻게 보면 시민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냥 누군가는 배우 표정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로 우리 앞집에 있는 어떠한 선생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사실감 같은 것도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듣고 안 듣고를 연기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폴 목사님이 이제 당신 떠나셔도 좋습니다. 당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타이밍이 이제 유일한 연기 노트였다면 연기 노트에서 거기는 일어나달라고 일어나는 연기를 하신 선생님이 일어나게 됐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연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더 있으면 몇 개 정도? 아니면 정말 없으면 한 개 정도만 받아보고 이 자리를 좀 가름하려고 하는데 혹시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죄송한데 제가 대답을 하나만 더 첨언하면 연기 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관점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다. 조슈아 대사에 폴 목사님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슈아 부목사님과 함께 떠나셔도 좋습니다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때 잠깐 그러니까 폴 목사가 잠깐 이렇게 상관의 분들을 쳐다봐요. 그럴 때 폴 목사를 제대로 똑바로 보는 사람하고 거기서 시선을 피하는 사람하고 이런 것들은 연기 노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바로 연출이 정정한 것 같습니다. 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편한 이야기 아니면 또 궁금했던 점, 예, 뒤에 계신 관객분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답변해 주신 거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요. 남은 교회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갈 때 아무도 목사님께 인사를 안 하고 나가는데 그게 거기가 마음이 불편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정해주신 건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두 가지 이유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허리 숙여서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그 상황이 조금 어설프게 연출될까 봐 제가 좀 걱정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떠나는 상황은 사실은 대본에 제시되어 있는 건 이렇게 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런웨이 무대 이렇게 이면 무대 형태에서 떠나는 게 훨씬 더 극대화가 된 건데 저 뒤쪽에 있는 성가대가 그냥 이렇게 퇴장하는 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연설의 공간과 그 인물의 공간을 다 침범하면서 이렇게 가는 굉장히 역동적인 퇴장이 돼버려서 이제 거기서 무엇인가를 조금 더 표현하기 시작하면 장면이 만들어질까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쓸데없는 뭐랄까요 그 장면의 본질과 좀 상관없는 디테일들이 만들어질까봐 제가 걱정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뭔가를 좀 표현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가급적 그냥 이렇게 좀 클린하게 나와 퇴장해달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조금 더 머무르고 싶어하는 친구 한 명한테만 그 정도는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마지막에 가사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냥 사실 권리나 믿음 같은 것들이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충돌할 필요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충돌함에도 그래도 우리가 떨어져 살기에는 사랑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음악 감독님이 직접 작곡한 노래인데 그 존재하는 곡이 아니고 그래서 You cannot be everything I need. 나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게 될수 있어. 기록으로 남으니까 첨언하자면 또 잘못 얘기한 거 같아요. 그렇게 그 가사가 이제 하나의 곡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샘플링 할 수 있는 어떤 소스로서 존재하는 것들을 아마 가져다가 그거를 한 곡으로서 작곡을 한 거는 음악 감독님이 하셨는데요. 음악 감독님이 원래 가사가 그 작품의 의미를 담는 거를 좀 잘 하시고 좀 그쪽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가사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본인이 해석한 거를 담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을 들으면 음악 감독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샘플링된 여러 소스 중에 그걸 픽업해서 디자인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곡 자체는 디자인을 한 거, 작곡을 한 거고 그 가사 말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번에 정지수 연출이 연출했던 공연에서도 예를 들면 엔딩 씬에 챗 베이커의 블루룸 같은 곡을 쓰면서 그 첫 가사말이 광한테 들리게 하면서 이 드라마를 종합하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가사 셀렉트를 섬세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감상평이 사실은 뭔가 되게 대미를 이렇게 정갈하게 정리해 주시는 말씀 같아가지고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마지막 질문이 있을까요? 아니면 감상을 전달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아쉽다, 이 말 안 하면 난 너무 아쉬워서 안 되겠다, 맨 뒤에 계신 건 정말 마지막 말씀이실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은 아니고 감상인데요. 그 연출님께서는 좀 열어놓고 이야기를 만드셨다고 하긴 하셨는데, 저는 보면서 이 극이 되게 권리랑 밀접하게 닿아 있다고, 오히려 명확하게 닿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아마 그 성경책의 존재 때문인 것 같아요. 이 그 교회라는 이 작은 사회 안에서 성경책이 일종의 성문법으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뭔가 이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거나, 근데 사실 법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 되는 거는 이 법이 해석되면서부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지옥이라는 게 쓰레기장이다, 아니다, 진짜 있다 하는 이런 뭔가 소통이 생기는 것도 그런 법을 해석하면서 있어서 달라지는 이야기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법이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뭔가 이야기를 그 어떤 그 성경의 구절들을 해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설전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우리 시대에 어떤 필요한 마음가짐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니다, 누구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게 우리 시대의 어떤 법에서 누군가를 어디까지 배제할 것인가, 어디까지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되게 어떤 거대한 알레고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극을 보면서도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보면서 이게 어떤 교회 속의 이야기, 뭐 폴이랑 목사의 이야기보다는 좀 더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계를 보니까 진짜 정확히 거의 1시간 가까이 말씀 나눈 것 같아요. 이렇게 공연 끝나고 이렇게 1시간 동안 말씀 나누고 함께 해주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가름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 아까 어느 관객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물리적으로 보면 여기 굉장히 작은 소극장이죠. 근데 연극적으로 보면 수천 명의 성도가 있는 공간, 대형 교회입니다. 그 연극적 상상이나 호용을 할 때는 사실 이런 무대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뭐 성가대 분들이 있을 때 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반응을 해주시고 집중해 주시고 몰입해 주셨기 때문에 작품이 끝까지 긴 호흡임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 시어터라군요, 가변형 무대,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저희가 이제 연극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장치에 의해서 성도로서 간접적으로 참여했다. 보통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경험이 좀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생각하고 제작을 했는데, 그게 좀 전달된 것 같아서 그래도 마음으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 크리스천즈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관객분들과 만났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셨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저희가 이제 11회차가 남았거든요. 오늘 이 말씀들은 뭐 주도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아마 이제 이 극장 밖을 나갔을 때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뭐 샤워하다가 밥 먹다가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어떤 얘기를 남겨주거나 들려주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편하게 뭐 SNS나 소통 창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꼭 찾아서 정성껏 읽겠고, 남은 11회차를 그 여러분들의 말씀을 힘입어서 잘 또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장 안의 이야기가 극장 밖에도 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면서 이 자리를 파하겠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